자,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래. 그쵸? 그럼 우리가 저거를 바탕으로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 빠르게 써봅시다.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더했을 때 더한 게 얼마래?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곱한 게 2분의 k야. 그치? 2분의 k.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1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두 개의 식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얘들아 봐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이 녀석은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근과 계수. 그러면 얘는 사코분의 코 플러스 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통분? 그러면 이거 다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분해니까 2분의는 사라질 거고 그래서 여기서 k분의 루트 2라는 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a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k분의 루트 2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k 값을 구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개로 구할 수 있어. 요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잘 봐. 2분의 1은 제곱한 거야.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 녀석은 어때 지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k니까 요 녀석이 k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괜찮지?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잘 계산해 얘들아. 루트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분해는 넘어오기 때문에 2루트 2가 됩니다. 괜찮니? 계산 안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a 값은 2루트 2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때 얘들아? b는 두 역수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코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계산하게 되면 k분의 2란 말이야. 근데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얘 녀석은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8 더하기 16 해가지고 2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또요? 이번에 개념 원리 숙제 안 많았죠? 이거밖에 없지 않니? 맞나? 그치? 질문하세요. 네. 자, 볼게요. 좌표 평면에 제 1사분면의 점피가 있대. 그쵸? 1사분면에 있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그럼 얘도 1사분면에 있겠다. 그치?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싶냐면 잘 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잘 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알파는 뭐냐면 OP, OQ, OR이 나타내는 각각의 동경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P랑 그러니까 OP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세타였겠죠? 그러니까 이쯤에 P가 있었고 이렇게 원점이랑 여기 사이의 각이 알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정의를 한 게. 그 다음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여기에 왔겠지? 그치? 이 녀석과 X축이 이루는 각도가 베타였던 거야. 여기 각이 베타가 됐던 거야.
괜찮니? OQ랑 X축 사이의 각이 베타인 거니까. 그리고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일로 오겠죠? 얘가 쪼로로로 쪼로로로 일로 오니까 요쯤에 R이 있겠고 우리가 X축부터 R까지가 각도가 감마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요 베타는 요 알파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이 P가 Q로 Y는 X 대칭이고 요 X축이랑 요 Y축도 Y는 X 대칭 관계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루는 각도인 알파랑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알파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Q가 되고 X축이 이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가 되니까 대칭 이동을 둘 다 했어도 사이의 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베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베타랑 여기는 알파랑 더했을 때 90도가 되니까. 그래서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잘 봐봐. 요 아래 동경이 감마였는데 이 녀석은 베타각을 이루고 있던 점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 베타각에서 180도만큼 더 이동한 게 혹시 보이니? 베타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요 녀석이 요 각이 파이거든요.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지? 얘가 얘랑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Q랑 요 R 사이의 각도는 당연히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마의 입장에서는 X축의 입장부터 재는 거니까 내가 베타만큼 갔다가 파이만큼 가면 우리가 R점에 도달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세운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사인 알파가 얼마래?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이때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사인 베타의 값은 얼마일까? 얘는 잘 봐. 둘이 합쳐서 90도 관계였잖아. 그러면 얘는 쌤이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길이가 3이랑 1이었을 거야. 사인 알파는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었겠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얘들아 요 베타의 입장에서 봐봐. 베타의 입장에서 사인 값을 구할 때는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인 거 혹시 보이니?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야.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면 그림을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3, 2루트 2, 1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사인 베타의 값은 얘분의 얘니까 3분의 2루트 2라는 게 보이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 사인 베타 값은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뭐 구하래? 탄젠트 감마. 자, 그러면 탄젠트 감마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잘 봐. 탄젠트 감마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쌤이 이거 저번에 가르쳤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잘 봐봐. 이 녀석은 탄젠트 베타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지금 베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냥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탄젠트 파이 플러스 베타는 요 파이 플러스 베타가 3, 4분면의 각도잖아? 그지?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는 탄젠트 값은 1, 4분면에 있는 탄젠트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탄젠트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있잖아. 이 문제는요, 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쪽의 단원이 좀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문제야. 이게 지금 교육청 기출 문제잖아.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요 앞의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 그래서 쌤이 지금은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해줘. 우리가 배운 논리에 의해서 이 녀석이 지금 3, 4분면의 각도인데 3, 4분면 각도는 탄젠트의 입장에선 양수니까 얘가 지금 1, 4분면에 해당이 되는 각도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베타만 구하면 끝나게 되겠네. 그러면 베타에 대한 정보는 내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다 그려놨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베타는 얘들아 여기서 탄젠트 베타는 1분의 2루트 2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가 2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막 100% 이해를 안 해도 돼. 오늘 배우는 내용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100%까지 도달이 될 거야.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9 곱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이니까 9분의 8. 그 다음에 탄젠트 감마의 제곱은 8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얼마니 이거? 8 더하기 8, 9, 72 하니까 80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8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현아, 이 문제는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쌤이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교육청 기출이라서 단원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자, 또요. 네,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만 복습하고 가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었고 이때 우리가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Y좌표가 R 사인 세타였었던 거 그냥 기억나지? 삼각함수의 정의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 막 이런 식으로 구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X는 미안해 X랜다. 탄젠트 세타는 원래 정의가 X분의 Y였단 말이야. 원래 정의가 X분의 Y였어. 그러면 이 녀석을 각각 다 대입하게 되면 R이랑 R은 서로 약분이 되면서 이 녀석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나왔어. 기억나니? 이 성질을 적극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를 활용해서 쌤이 이 문제를 풀어볼게. 잘 봐. 3차 방정식 저 녀석의 세 근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래. 그럼 봐봐.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할 관계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공식 정확하게 기억나? 쌤이 한 번만 복습하고 갈게. 잘 들어봐. 이렇게 있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둘둘곱, 그 다음에 셋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고요. 얘는 a분의 c로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로 나왔어. 다들 기억이 나요? 응? 나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3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할 관계를 요 378번에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보자. 세 근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어. 근데 봐봐 A랑 B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저 3차항의 개수가 4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인 걸 이용해서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처음에 이용할 공식은 요 마지막 거입니다. 이 마지막 거를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잘 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적을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괜춘? 얘들아, 약분이 돼요. 그리고 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사인 세타의 제곱이 4분의 3이래.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마 2분의 루트 3이죠. 괜찮니? 사인 세타는 뿔마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들아, 이걸 보고 문제에서 4분면 조건을 봐봐. 세타가 2, 4분면의 각도니까 사인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사인은 플러스예요. Y쪽이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면 돼.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코사인이랑 탄젠트 값을 다 구할 거잖아. 근데 봐봐. 직각삼각형 그려. 이렇게 그려. 2 루트 3 하면 여기 1이잖아. 여기가 세타고. 얘들아, 그러면 세타는 내가 그냥 편의상 저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1, 4분면으로 갈 때는 60도였던 거죠. 근데 얘가 2, 4분면이니까 얘는 알고 보니까 120도였던 녀석이었을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용한 게 이 녀석을 이용한 건데 얘는 사실상 아직은 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지금 2, 4분면의 각도인데 내가 그 4분면 무시하고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렸다고 치는 거야. 내가 지금 얘 각도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의 값을 다 찾아낼 수 있단 말이지.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세타가 2, 3분면의 각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옵니다. 괜찮지?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만 다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세타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니까 우리가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니까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공식 두 개를 이용해서 A랑 B의 값을 다 구해내줘야 돼. 구해볼게. 우리가 세 근의 곱을 바탕으로 세 근의 합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는요. 세 개 다 더하게 되면 뭔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세 개를 싹 다 더한 거야. 이 녀석이 A가 나오니까 여기서 A 값은 조금 더럽지만 2의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일단 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분의 B는 두 개 다 곱한 거를 갖다 적어야 돼. 상당히 귀찮겠죠? 적을게. 사인이랑 코사인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탄젠트 곱하면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랑 탄젠트 갖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살짝 해보면 2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을 계산하면 이 녀석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4분의 루트 3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계산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B는으로 정리하자. 얘들아. 여기서 B는 4를 싹 다 곱하게 되면 루트 3에 마이너스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가 사라지고 여기는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따라서 뭐 구하래? A 플러스 B의 값은 뭐야 이거? 3 루트 3에 마이너스 4?
굉장히 더럽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이 이거래요. 맞니? 정답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 되게 별로네요. 값을 깔끔하게 내야 되는데 풀면서도 의구심이 들 것 같아. 내가 A를 잘 구한 게 맞나? 막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379? 별로 안 맞네.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공부를 잘해 오신 겁니다. 379 볼게. 자, 좌표 평면에서 C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일 때 원점 O와 점 P, A, B를 지나는 동경 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뭐가 엄청 많이 나왔네, 그치? 근데 얘들아, 루트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가 루트 두 개를 곱했을 때 원래라면 당연히 그냥 곱해지는 게 맞잖아, RMA끼리. 근데 마이너스가 삐져나오려면 이거 복소수에서 뭐라 배웠어? 그치? 둘 다 허수여야 돼서 사인 세타도 음수고요. 코사인 세타도 음수여야 돼. 인정하시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란 소리야? 무조건 3, 4분면일 수밖에 없어. 두 개가 음수면 탄젠트는 양수일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 우리가 이런 거 판단하려고 앞서서 계속 막 몇 사분면의 각 판단하는 문제를 많이 풀고 왔던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아. 점 P가 내가 뭔지 몰랐는데 3, 4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쌤이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A, B가요. 이런 데 있었겠네. 여기. 그치? 근데 봐봐.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뺐는데 1이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A랑 B가 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둘의 차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가 B보다 1 더 작겠다. 그치?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일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는 B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어요. 둘 다 음수라서. 만약에 이걸 선생님 저 바로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저 식을 푸세요.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 A는요 우리가 마이너스 A로 나오고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로 나오고 이 녀석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B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뭐 B는 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어쨌든 A가 B보다 한 칸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런 다음에 OP가 5래 얘들아. OP는 우리가 잘 봐. P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5라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저게 반지름이다 얘들아. 저게 반지름으로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지금. 맞지? A, B니까. 그러면 이때 피타고라스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좌표를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잘 봐. X, Y는요. 지금 A, B잖아? 근데 이 녀석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지. 근데 여기서 반지름을 쌤이 5라고 바라봤으니까 A랑 B가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의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5 코사인 세타고요. B는 5 사인 세타가 성립이 돼요. 이것부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A가 B의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면 A 자리에 5 코사인 세타 대입하고
B자리에 5sin 세타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잘 봐봐. 5코사인 세타는 5sin 세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쌤이 이거를 넘기고 넘겨서 좀 이쁘게 변형을 하고 싶어. 쌤이 코사인 세타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5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넘어가니까 1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함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제곱을 해.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 값이 나오겠지.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보이면 사실 제일 좋거든 얘들아. 두 개의 x좌표가 한 칸 차이라며. 근데 x쪽이 더 길어야 돼. 그럼 얘가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거를 바로 찍으면 환상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A 값이고 이게 B의 값이야. 쌤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물론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저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하래. 다 구해야 되니까 쌤이 지금 여기에서 A 좌표가 마이너스 4, B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관계식 쓴 거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어때?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은 어차피 정의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이 값이 R분의 A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괜찮니? 삼각함수 정의야. 그리고 얘들아, 탄젠트 세타는 얘만 양수라고 그랬지. 그리고 실제로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양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얘네 3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7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3 계산해주면 얘는 뭐니? 20분의 불안해. 마이너스 28 더하기 15 마이너스 20분의 13 이렇게 나오니? 답이 또 더러워요. 답을 좀 깔끔하게 내주지. 쌤이 너네 수업하기 전날에는 다 고2 거랑 고3만 수업하고 오다 보니까 단답형 문제를 풀 때 싹 다 예쁜 숫자들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좀 날것의 숫자를 보니까 좀 어색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 얘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인 거 같냐면 요 A는 B-1을 일단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요 OP의 길이가 5로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5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A 값을 찾아낸 거야. 혹은 B의 값을. 근데 쌤이 그냥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피타고라스 숫자가 이쁘니까 한 칸 차이 나는데 제곱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25가 나오니까 그래서 쌤이 저 녀석을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찍어낸 거야. 저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별로 없네요. 좋아. 삼각함수. 우리 오늘 진짜 이젠 진짜야. 저번 시간은 맛보기였고요. 우리 오늘 배우는 이 삼각함수가 진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여태 배운 개념을
총총 동원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제가 삼각함수 개념 설명을 판서로 처음 해봅니다. 엄청난 영광이야 너네. 쌤이 아이패드로는 한 10번 넘게 했거든. 그리고 아이패드로 수업할 때는 쌤 교재가 따로 있어가지고 고3 애들 수업할 때는 그냥 나는 내 교재로 수업하고 그러는데 쌤이 이 남의 교재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판서로 수업하는 거는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 내가 주말에 얘들아 여기 칠판에서 혼자 막 삼각함수 그래프 막 그리고 막 연습 많이 했거든. 근데 못 그리겠어. 아니 그러니까 판서를 예쁘게 못 하겠어. 어떻게 이쁘게 하는 거야? 막 강사들이나 막 이제 막 쌤도 이제 강사 인스타를 계정은 있긴 하거든요. 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강사들이 막 수업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올린단 말이지. 그럼 그때 가끔 막 그래프를 진짜 잘 그리는 쌤들이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쌤도 이제 예전에 이제 강사가 되기 전에 막 그 각 인강 사이트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람들 및 두 번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거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 한 9명 정도 다 들어볼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판서가 너무 기가에 납니다. 삼각함수 문제 풀 때. 근데 또 일타라고 그래서 판서를 꼭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정승재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서가 거의 뭐 말도 안 되던데. 그냥 그 글씨 혹시 본 적 있니? 정승재 쌤 글씨? 막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쌤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을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막 이렇게 쓰시는데? 본 적 있지? 막 티처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막 이러시던데? 그래서 저거 듣기 쉽지 않겠는데? 그 생각했어. 근데 요즘 글씨는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 강의 영상을 최근 거를 한번 봐봤는데 부터 쌤이 열심히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가보자 얘들아.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기함수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주기함수는 아마 중학생 때는 되게 생소하게 배웠을 거야. 주기함수라는 게 뭐냐면 특정 구간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있잖아. f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0 이상의 상수 p래. 그러니까 p는 이때 양수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존재할 때 우리가 fx가 주기함수고 이때 p를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왜 이니셜 p를 썼을까? 안 나와 있어. 그냥 알아들어? 나도 방금 생각해낸 건데 0단어 이게 맞나? 이게 뭐야? 주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앞글자를 떼왔을 겁니다. 그쵸? period. 0을 안 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토익 공부했을 때 열심히 외웠던 0단어 P입니다.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각 다 주기성을 띠게 되거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쌤이 예시를 들어볼게.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60도죠. 그쵸? 이 녀석은 일단 얘랑 똑같지? 괜찮니? 이 파이가 360도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똑같아진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랑도 똑같죠? 쭉쭉쭉 똑같겠지.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주기가 그래서 2파이가 나와.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탄젠트는 살짝 달라. 그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거야. 쌤이 그래서 지금부터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교과목이 대수다 얘들아, 그치? 그러면 공수 1과 공수 2를 배우고 온 상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수 2에서 함수라는 단원을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그 함수라는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일단 함수의 기본.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막 함수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를 꺼내면서 막 얘기를 하겠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배우고 왔잖아. 그치? 그때 배울 때 우리가 함수에 있어서 정의역, 그 다음에 뭐 공역, 치역, 점근선, 그 다음에 뭐 대칭성 이런 거 따지면서 왔던 거 기억나?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뭔가 이런 거랑도 연관이 깊었단 말이죠. 혹은 점근선. 근데 이 삼각함수에서 쌤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점근선은 탄젠트 함수에서밖에 없어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점근선이 없고 대신에 주기성이 존재하는 함수야. 이것만 딱 외워놓고 있어. 여기 뭐 초파리 하나 날라다니지 않니? 그치? 나 걔 오늘 잡으려다가 실패했어. 미안합니다. 자, 얘들아, 쌤이 사인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 잘 봐.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와씨 원을 너무 못 그리는데? 호빵맨 아니에요? 호빵맨? 얘들아, 단위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우리가 쌤이 OP의 동경을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이 세타를 뱅글뱅글 돌렸을 때 내가 이 사인 값만 찍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잘 봐봐. 자, 여기가 이제 세타축이라고 해볼게.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갈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얘들아, 머릿속에 지금 딱 넣어. 사인 세타는요, 여기 단위원에서 이 점피가 돌아다니잖아? y좌표의 값이야. 그치?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었어. 그래서 쌤이 옆에다가 찍을 때 세타가 0부터 9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 갈 때 저 y 값의 변화만 나타낼 거거든. 한번 봐봐. 자, 만약에 세타가 0도였으면 저 점 P는 1,0이었겠죠? 그러니까 y좌표는 0이잖아. 그래서 출발 지점이 원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세타가 0일 때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y는 사인 세타를 그릴 거거든. 사인 세타 함수는 0,0을 지나는 상태로 얘들아 잘 봐봐. 내가 2분의 파이까지 가. 내가 90도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 점 P의 입장에서는 y좌표가 0에서 1로 커지겠지. 그치? 맞지? y좌표가 0에서 1로 커져요. 그 다음에 봐봐. 이제 딱 P가 여기까지 왔었어. 얘는 0,1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90도일 때 2분의 파이,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세타가 90도라는 건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그 다음 봐봐. P가 이제 세타가 90도에서 180도로 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좌표가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y좌표가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내가 사인 값만 보라 그랬어. y좌표가 지금 1에서 90도일 때는 1인데 180도일 때는 0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파이 180도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180도에서 270도까지 가는 거야. 세타가 180도일 때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0, 마이너스 1까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270도에서 360도로 갈 때는 0, 마이너스 1에서 1,0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3파이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일 때 각각의 y 값이 지금 1이랑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사이클입니다. 한 주기 동안 그려지는 녀석이고, 이 녀석이 만약에 2파이를 넘어서 그러면 봐봐, 또 똑같은 값에 이런 식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똑같은 값을 갖는 상태로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세타, 요 가로축이 세타였잖아. 이 세타의 입장에서 0부터 360도까지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는 주기가 2파이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정의역은 딱히 제한이 없지.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y값은 사인은 커봤자 1을 안 넘고요.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의 치역은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치역이야 이게. 그리고 주기 2파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얘들아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요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려져서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있잖아, 원점 대칭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야. 사인 함수는 0,0 점대칭이었을 거야. 왜냐면 여기도 막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러니까 얘는 0,0 점대칭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90도만큼 이동한 거지. 그치? 우리가 음의 각은 X축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요 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각도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지.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사인 함수 그래프를 안 까먹으려면 요 단위원으로부터 세타를 내가 정의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0부터 360도까지 증가할 때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봐. 코사인 그래프 그려줄게. 얘는 그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나와 있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이 좀 너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쌤이 하는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해봐, 얘들아. 코사인 세타는, 자, 내가 y는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릴 거거든. 코사인 세타는 지금 점 P의 x좌표지. 그러니까 세타가 0부터 9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 갈 때 이 점 P의 x좌표의 값을 엿다가 찍는 거야. 아까 사인은 저 점 P의 y좌표를 찍었다면 코사인 세타를 그릴 때는 저 점 P의 x좌표를 찍어야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볼게. 얘들아, 세타가 0일 때 x좌표 얼마야? 세타가 0일 때 점 P의 x좌표 얼마야, 지원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세타가 빵이면 점 P가. 그 1,0이니까 x좌표는 1이겠지. 그러니까 얘의 출발 지점은 0,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90도까지 가. 90도까지 가면 잘 봐.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x좌표의 입장에서는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있지.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는 x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지원아, 이거 이해해야 돼. 졸면 안 돼. 그래서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는 잘 봐.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증가할 때 x좌표의 입장에서만 보면 1,0에서 0,1, 마이너스 1,0 이렇게 x좌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여? x좌표의 움직임만 파악을 해봐. 1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 1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x좌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어때? 0도부터 90도, 그 다음 180도까지 갈 때 0,1에서 파이, 마이너스 1까지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그려지는 거 보여요? 그 다음 봐봐. 마이너스 1,0에서 0, 마이너스 1이 됐지. 파이가 180도에서 270도까지 갈 때, 미안해, 세타가. 그러니까 이제 x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하게 된 거고. 그리고 봐봐. 0, 마이너스 1에서 1,0으로 들어왔지. 270도에서 360도로 갈 때 얘는 x좌표가 0에서 1로 커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나게 되는 점이 2파이, 1이고 이 녀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려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왔겠지. 이렇게도 왔겠지. 그래서 코사인 함수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요. 일단은 사인 함수랑 똑같이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Y축 대칭이에요. 대표적인 특징만 적는 거야.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공통 수학 1, 2 때 그 대칭 이동 배우는 거야, 얘들아. 기억나? Y축 대칭을 할 때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가로축이 세타축이니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한 게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함수가 되는데 Y축으로 대칭을 하기 전과 후가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점 대칭 이동한 함수랑 그냥 사인 함수랑 똑같으니까 사인 세타가 있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집중해야 돼. 자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식이 나오는 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이 튀어나오게 돼. 요거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서 뭐라 표현했냐면 치역,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적은 게 대칭성이죠. 그래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치역,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리고 주기는 둘 다 똑같이 2파이, 여기까지 공통이야. 근데 대칭성에 있어서는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고요.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봐.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나중에 공식으로도 배우는데 지금 이 두 그래프가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지? 잘 봐봐. 이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돼요. 보이니? 사인 함수를요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게 코사인 x가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세타로 표현했으니까 세타로 적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x로 다 표현되니까 그래서 저러한 각 관계도 성립이 돼요. 평행이동까지 고려를 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함수가 이러한 관계식을 이루니까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외워봐. 쌤이 시간 1분 줄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거든? 쌤이 판서해놓은 내용이랑 비교해가면서 한번 잘 봐봐요. 정의역, 치역, 주기성, 대칭성. 진짜 이것만 하면 별거 없어. 진짜 이게 우리 처음이자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식변형만 주구장창하는 거지. 기본 틀,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웠을 때도 기본 틀을 잘 배워놓고 나서 그 다음 뭐 평행이동을 하던 대칭이동을 하던 막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잖아.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그래프 머릿속에 넣었니? 들어갔어? 지현아, 머릿속에 넣었어?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 1 찍고 파이, 0 찍고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1 찍고 2 파이, 0을 찍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지. 사인은 저 점 P의 y좌표만 추적해가지고 함수값으로 찍은 그래프였어. 가로축이 각도, 세로축은 사인 세타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x좌표만 추적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점 P의 x좌표는 세타가 0일 때 1이기 때문에 0,1에서 출발한 다음에 x좌표는 계속 지금 세타가 파이까지 증가할 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부터 파이, 마이너스 1까지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x좌표가 증가하죠. 마이너스 1에서 0 찍고 1까지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끔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까지만 하고 쌤이 잠깐 머리 식힐 시간 줄게. 탄젠트는 조금 신기한 녀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리함수 계통이야. 엄밀하게 유리함수라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잘 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어떻게 계산했지? x분의 y였단 말이지? 그쵸? 탄젠트의 정의가 x분의 y였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성립이 됐던 거거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 탄젠트 함수는 정의역이 앞서 그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이 코사인이 0이 되는 지점을 제외한 실수 전체라고 적어야 돼. 뭐라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역은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적어내야만 돼요. 이해되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서 그래. 분모가 0이 되면 얘들아, 너네 아직 미적분 1을 안 배워가지고 내가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모르는데 직관적으로 설명할게. 얘들아, 분모가 겁나 작아. 그러면 전체는 겁나게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얘가 무한대로 치솟아 올라 버리는 거야. 우리 유리함수 배웠을 때처럼. 그래프가. 얘들아 내가 너네 공수 원 가르친 적 없잖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봐. y는 x분의 1 그래프야. 재은아, y는 x분의 1 그래프 기억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쌤이 이해시켜줄게.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그치? 그리고 잘 봐.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가 지금 겁나 y축에 붙어가지고 저 위로 계속 치솟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쭉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탄젠트 그래프도 여기에 분모가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뜰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봐요.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코사인 값은요, 지금 여기에서 0이 되지.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2분의 3파이일 때도 0이 돼.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집중해야 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고 코사인 2분의 3파이도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잘 봐. 쌤이 x분의 y를 그릴 거야. 그러면 잘 봐. 1,0을 지날 때, 즉 세타가 0일 때는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도 0,0을 지나는 것으로 시작이 될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잘 들어야 돼. 진짜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잖아. 내가 이거 그릴 거야. 요게 지금 p가 x, y라고 했을 때 쌤이 지금 여기 x분의 y를 그릴 거거든. 그럼 얘들아, 세타가 커질 때 잘 봐봐. x좌표는 지금 줄어드는데 y좌표는 증가하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분의 분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로 갈 때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잘 봐야 돼. 나중에 딴소리하고 질문하면 안 돼, 여기. 그러고 나서 있잖아. 2분의 파이를 살짝 지났어. 그럼 봐봐. 점 P가 이런 데 있겠지. 이렇게 있을 때 봐봐. X좌표가 마이너스 0. 얼마고 Y좌표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분의 양수는 음수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파이를 지나면 파이를 지나면 이 녀석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x분의 y는 0의 값을 또 갖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얘들아, 이게 탄젠트 그래프의 한 사이클이야. 너무 중요해. 잘 봐야 돼. x분의 y를 내가 추적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요렇게 한 사이클이 나와. 되게 유리함수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x분의 y만 추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마찬가지로 똑같게 그려져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그래서 계속 쭉쭉쭉 가는데, 탄젠트는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반대로 주기가 파이입니다. 주기가 파이야.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야.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들아 봐봐. 탄젠트에 부호만 놓고 쓰면 여기가 지금 1, 4분면일 때는 뭐 다 플러스고, 그 다음에 2, 4분면일 때는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분의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고, 여기는 또다시 음수가 되지. 그래서 봐봐. 뿔마 반복되잖아. 값이 반복이 돼. 그래서 얘는 주기가 예외적으로 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편해요. 반면에 사인이랑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부호가 뿔마마가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뿔마마 뿔이 코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시 돌아오는 지점이 2파이, 얘도 2파이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탄젠트는 예외적으로 뿔마 또 뿔마야.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그려보게 되면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점근선이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또 점근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촉촉촉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로 완성이 돼요. 근데 얘들아, 본체를 알아야 되잖아. 쌤은 강조할게. 저기도 본체는요,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녀석이 본체야. 탄젠트 함수의 본체인데, 애들이 그냥 뭔가 저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냥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외우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거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밑줄을 치고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일단은요, 다 달라. 정의역부터 달라졌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탄젠트의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쌤이 일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 인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야 돼. 2분의 파이가 최초로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수 파이씩 더할 때마다 0이 나와.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봐도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n은 정수일 때, 이것만 아닐 때 정의역이 성립이 되며, 치역은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탄젠트 그래프가 훅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y 값을 안 갖는 녀석이 없어.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말했듯이 파이입니다. 이 파이가 아니라 파이야. 얘는 파이만에 돌아와. 그래서 최소 양수를 주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여야만 되고,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은 0,0 점대칭입니다. 대표적인 특징만 적는 거야. 딱 봐도 점대칭이죠? 생겨먹은 게. 그래서 0,0 점대칭. 그리고 너네가 삼각함수 그래프랑 더 친해지게 될 때 이게 고2의 내신에서 다뤄지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아직 너무 그 고2 내신이랑 좀 텀이 길기 때문에 쌤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너네한테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대표적인 대칭성들만 얘기를 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얘들아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봐봐. 그래프의 대칭성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2분의 파이, 0 점대칭도 되고요. 파이, 0 점대칭도 되고요. 그냥 여기 다 점대칭이야. 다 점대칭이에요. 근데 그냥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왜냐면 저게 좀 대표적으로 쓰이니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칭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쌤이 사인 그래프에서는 원점 대칭만 가르쳤고 코사인 그래프에서는 y축 대칭만 가르친 거야. 사실 그렇게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네 보고 그냥 조금 이것만이라도 제발 외워주십시오. 뭔가 이러면서 적어놓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발 쌤도 부탁합니다. 그렇게만이라도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가 편해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